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시간에서 발표된 도미니언 전자개표기 포렌식 결과 전환점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시간에서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도미니언 전자개표기 포렌식 예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정말 전환점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약간 간추려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포렌식을 했던 업체가 ASOG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예. 그래서 Allied Security Operations 그룹에서 지금 했는데, 이 대선 결과 발표 내용이 여기가 좀 나왔습니다. 11월 3일 대선일 당일이죠. 그 총 득표는 16,047표. 그런데 재검표를 했을 때 18,059표, 그리고 다시 발표했을 때는 16,044표. 이게 이 숫자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바이든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트럼프가 증감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신뢰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여기가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School Board Member of Central Lake School. Central Lake School에 있는 곳에서 지금 개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확하게 일렉션 데이 11월 13일에 발표한 것과 다시 리카운트가 됐을 때, 리카운트가 된 다음에 여기서 적어지는 게 742표가 더해졌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여기 1810명, 10명으로 적어졌고요. 여기에 보면 1068명, 결국 한 2,000명도 되지 않은 숫자를 지금 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보면 여기서 election day 11월 3일 그리고 recount 11월 16일이죠. 여기서 shows 655 votes being removed from this election.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657명이 사라진 것이 보여진다라는 내용인데, 보면 토탈 보트가 여기가 663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숫자. 그리고 여기 리카운트 됐을 때 8명의 숫자밖에 지금 안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계속적으로 이미지가 계속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지금 따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결론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에 드디어 미시간주에서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에 대한 포렌식 예비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이 예비 결과 공개가 된 것이 아까 처음 나왔던 그림들, 이게 23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다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여기서 다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좋은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이 장비는 의도적으로 다량의 오류가 일으키도록 드러난 것이죠. 말하자면 일부러 이상하게 기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개표 판정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감사와 추적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개표 과정에서는 그 수개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변조가 되고 변화가 되는 이런 것도 추적까지 불가능하게 이 시스템 제작으로 아예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즉 이번 발표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설계 단계부터 부정선거용으로 개발되었다 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번 검사는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2020년 대선에 사용한 도미니언 전자개표기 22대를 대상으로 포렌식 감사를 보안 업체인 연합보안운영그룹 ASOG가 하였습니다. ASOG는 이번 포렌식 검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지적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고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표지에 오류를 일으킨다. 두 번째, 오류를 일으킨 전자투표지 판정을 그대로 전송시킨다. 세 번째로는 판정 과정에서 아무런 감시 감독이나 투명성 감사 추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엮어버린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부러 투표지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류가 일어난 전자투표지는 수동으로 개표가 돼야 되거든요. 수동으로 개표되고 이게 등록을 시킬 때 잘못된 내용으로 전송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정 과정에서 이 잘못된 전송 내용이 어떤 감시나 감독이 되지 않게 하고 이 투명성 감사 지적이 받아지지 않도록 이 내용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린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된 전자개표기 투표로 인해서 투표 사기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선거 사기까지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ASOG는 지금 밝히고 있죠. ASOG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니 우리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미시간에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엔트린 카운티의 결과를 인증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포렌식 검증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이번에 대선이 바로 끝나고 나서 도미니언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 지금 포렌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지금 미시간주 정부가 민주당이 잡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 이것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렌식 검사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포렌식 검증에 대해서 치열한 법적 공정이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 선거는 3일날 일어났죠. 그리고 4일날 이 결과를 보니 이상하다 라고 느낀 지역 유권자들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포렌식 검증에 대해서 소송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4일날 바로 그 당일이에요. 엔트림 카운티 순회법원 케빈 알셈하이머 판사는 이 소송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도미니언 전자개표기 22대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렌식 감사는 이번 미국 대선 부정선거 논란인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이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에 대한 포렌식의 이런 검사를 허용함으로써 6일부터 포렌식 검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상하는 바로는 원래는 9일날이나 10일 정도의 발표 수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렌식 발표에 앞서서 미시간 주무장관이 이번 소송에 개입하면서 이 일들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공개 금지가 됐다라는 거죠. 9일날 민주당 소속의 미시간주 주무장관인 조슬린 벤스는 포렌식 이미지 획득 및 사용초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포렌식 검사 결과 공개를 금지해 줄 것을 지금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9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렌식 검사가 발표가 되려고 했던 날짜가 아까 언급했던 8일에서 10일 사이라고 하는데 보통 9일, 10일에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공개되기 바로 직전에 이 미시간주 주무장관 조슬린 벤슨이 여기를 포렌식 검사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선고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벤슨 장관이 원래 주무장관이 이번에 선거를 모두 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미시간주 선거 관리 책임자라는 이런 위치라는 점을 인정을 해서 포렌식 검사 결과의 공개를 금지시켜버려요. 이 법원 결정에 대해서 원고 측 변호사는 이틀이 지난 후죠. 11일 날 포렌식 검사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해달라라고 지금 말을 했고 14일 날 다시 이게 됐죠. 이때 당시에 법원에 보호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4일 날 엔트림 카운티 순회법원인 케빈 알센하이머 판사는 원고 측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도미니언 장비에 대한 포렌식 검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14일 날 발표된 보고서는 포렌식 검사를 요약했던 애비 보고서 형태예요. 그리고 후에는 더욱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번에 발표된 것만 해도 23장인데 만약 제대로 된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면 한 100장 가까운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렌식의 진행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포렌식을 진행했던 ASOG, 이 설립자 겸 보안 전문가인 러셀 램스랜드 주니어는
MIT 공대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의 관료까지 지냈던 고위 관료직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끈 ASOG 포렌식 팀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운영 체계가 실시된 엔트림 카운티 선거 관리 서버, 그리고 집계 장비인 이미지 캐스터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유권자 지원 단말기인 USB 메모리, 그리고 투표지 저장용 USB 메모리까지 30여 점의 증거물을 대상으로 이번 포렌식 작업을 실시했죠. 이들은 포렌식 작업을 위해서 엑스웨이, 그리고 블랙백 블랙라이트 등 포렌식 전문 소프트웨어 도구, 버추얼 박스까지 총체적으로 사용해서 완벽하게 포렌식을 이번에 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렌식을 했었던 ASOG가 어떠한 보고서를 냈느냐,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시간주에 포렌식 검사를 했던 그 주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게 미시간주 지금 그림인데 보세요. 네, 그림인데 미시간주가 디트로이트가 여기가 큰 도시가 있죠. 여기가 큰 도시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부분에 큰 데가 아니에요. 작은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것이 엔트림 카운티고요. 인구는 23,365명. 2018년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도시예요. 28,000명? 많이 가봐야 3만 명 정도? 그리고 전체 투표 인단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데 거기에 도미니언 선거 판독기가 22대가 들어갔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겠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11월 11일 날 미시간 공화당 로라 콕스 대표가 제기하였던 엔트린 카운티에서 6,000표의 주인이 뒤바뀐 사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엔트린 카운티 선거당국은 11월 3일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첫 서두에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그 도표 기억나시죠? 그 도표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그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드려요. 엔트린 카운터 선거당국이 11월 3일날 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이날까지 개표된 개표수가 12,423표 가운데 7,800표, 득표율 62.7%를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뒤집어지죠. 이틀 뒤에 선거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운트 전체 투표수 1만 7천여 표 가운데 9,800여 표를 얻어서 승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어요. 11월 21일입니다. 바이든에게서 1,300표를 다시 삭감하면서 수치를 다시 재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죠. 지금 현재 이 카운티의 인구만 해도 3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채 3만 명도 되지 않은 이러한 작은 지역에서 선거 결과가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엔트린 카운티 선거당국은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소프트웨어 오류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담당 직원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사람에 의한 오류일 것이다 라고 정정을 하게 됩니다. 미시간의 선거를 총책임하는 미시간 주무장관실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투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라고 강조를 했고 이 사건이 결국은 선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선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을 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6,000표가 어디서 갔고 6,000표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뚝 생겼느냐 라는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도미니언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엔트린 카운티에 대한 그 22대 도미니언 개표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드페르노 변호사팀에 의해서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검사에 긴급 가처분 신청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보고서의 일부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미시간주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과 전혀 다르다라는 내용이죠. 즉 사람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오류가 일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보고서에 의하면 엔트링 카운트에서 사용된 22대의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의 포렌식 분석 결과 15,676건의 개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8%, 16,667건이 오류로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주선거법과 연방선거법에 따르면 벌써 68%의 오류가 생기잖아요. 68%의 오류가 생기면 선거 장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즉 쓰레기와 같은 제품을 이번 대선 결과에 사용했다라고 여실히 증명해버리는 거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류로 인해서 전체 집계 결과 혹은 투표지들이 모두 판정 절차를 겪어야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언급했던 판정, adjudication 절차에 대해서는 기표가 잘못되었거나 그리고 전자투표기에 판독할 수 없을 경우 사람이 수동으로 투표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후보에 투표를 했는지 판별하는 절차를 판정 절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나 해커가 중간에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러한 이유로 판정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참관인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미니언의 판정 소프트웨어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더욱더 크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간단한 조작으로 인해서 전체 투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표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도록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A 후보에서 B 후보의 표로 둔갑시킬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지금 예를 들어요. 트럼프 측에 표를 냈는데 바이든 측으로 투표가 된 것처럼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주인 조지아주 커피 카운티의 선거 감독관이 직접 개표 조작을 시연한 영상을 공개해서 폭로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밑에 댓글에 붙여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판정이 필요한 투표지가 또한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는 지난 역대 선거와 비교해도 이번 2000년 선거의 투표지 오류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검사를 맡은 ASOG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람에 의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오류가 명백하다고 나타낸 포렌식 결과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죠. 도미니언의 시스템 오류는 수많은 투표지가 대량으로 판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 결국은 누가 검은 손이 뒤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방어 매거진의 발행인이자 국토안보부 창립 멤버인 게리 필립스키는 이번 포렌식과 관련해서 이러한 의견을 냅니다. 램스랜드 주니어와 ASOG의 팀원들은 사이버 보안과 포렌식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ASOG의 팀의 특허와 경력을 보고자 분석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조직적인 사기와 선거 결과를 변경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ASOG가 발표한 이번에 포렌식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이분이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하나 터져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번 포렌식의 보고서와 별도로 구스타포 델피노라는 이름의 미시간주 주민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자신이 2004년 베네수엘라 선거에 관여했으며 스마트매틱 컴퓨터에서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난 것을 발견했었는데 올해 대선에서 스마트매틱 기술이 사용된 것을 보고 놀랐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작은 문제들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된 투표 장비 등과 같은 발언들이 20여 년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일과 유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2000년도에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1999년도 베네수엘라가 지금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이 헌법이 통과가 되었죠. 이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동일 대통령적 수행을 한 번 연속에서 2번 연속, 말하자면 6년 6년이면 12년만 해야 되는데 2번 연속이기 때문에 총 18년까지 바꾸는 골자의 지금 대통령이 돼요. 이 이후에 또 다른 내용의 것이 계속 있었는데 이 내용만 지금 따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고 차베스는 새 헌법하에 새로운 대통령, 이미 대통령이었었는데 새로운 대통령으로 나서게 되었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이후의 일들이 지금 사회주의 정부로 계속적으로 진행돼 나가는 그 베네수엘라 사건이 이 포렌식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포렌식 시스템에 대해서 미시간주의 반응은 어쩌냐? 미시간주 정부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벤슨 주무장관, 도미니언, 앤트린 카운티 대변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논평에 응하지 않았죠. 미시간주 법무차관인 에릭 그릴은 14일 재판부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예비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불완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앤트린 카운티의 변호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잘못되고 부정확한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에 포렌식 결과의 발표를 통해서 결국은 도미니언 선거 개표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도미니언 시스템으로 발표된 이 내용들이 그 미국 전역으로 지금 퍼져 있잖아요. 미국 전역에서 도미니언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도미니언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정말 여기서 판단이 됐으면 다른 곳까지 이게 이 내용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스모킹 건이 될까? 그리고 다른 주에서도 이것이 인정이 될까?에까지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방향은 이러한 이슈를 만들어서 모든 곳에 잘못된 투표가 되었으니 무효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무효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선거가 중단이 되고요. 이 개표 결과가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되면 선거는 선거대로 일어났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방 대법원의 지금 판단이 중요해요. 연방 대법원이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트럼프 캠프가 이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으로 이것을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지방 정부의 각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지방 정부에 이것을 걸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방정부에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지방정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결국은 내년에 대통령이 취임이 되는데 이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하원에서 이것이 되는데 이때까지 그 연방대법원과 FBI, CIA 이 주류 언론들이 가만히 놔둘 것이냐 이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법안에 올바로 설 것이냐 정의가 살아있느냐 정의가 죽느냐의 문제까지 지금 결국은 가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의의 문제까지 지금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파급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까지 한번
제가 따라가 보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